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지난주에는 애플이 또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네, 애플의 매점 폐쇄는 미국 경제 다시 셧다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존슨앤홈킨스 대학이 취합한 미국 신규 확진자 수 추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4일에는 3만 5천 명대까지 됐던 것이 6월 1일에는 1만 명대까지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3만 명대를 다시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였다가 1만 명대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온 이런 점들이 정말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코로나19 확진 상황들을 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네. 이런 우려들, 이게 잠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미 1차 셧다운으로 경제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 상황에서 2차 셧다운을 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말하는 것이 코로나19 박멸 자체를 지금은 생각하기보다는 그 바이러스의 그 효과적인 의약품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죽을 거다. 아니면은 뭐 올해 7월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과도한 그 기대를 그냥 보정하기보다는 바이러스의 공존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 미국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는 기대를 재설정하고 행동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는데, 뭐 여기서 물론 정신 승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2020년은 올해는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 역시 조금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월가 역시 지금 거품농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그 미국의 대학생이 그 투자 손실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말에 보도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일리노아주 네퍼빌에 사는 20살짜리 대학생인데요. 그 파생 옵션 투자를 하다가 73만 명, 우리 돈으로 9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내면서 거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줄 몰랐다. 어떻게 소득도 없는 20살짜리에게 100만 달러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냅둘 수 있는가라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옵션 투자라는 것은 참 도박성이 짙은 그런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를 20살 대학생이 했다. 이 자체가 참 시장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청년 역시 올해 봄 들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채 리스크가 과도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는 건데요. 파산보호 신청을 한 허츠의 주가가 8배 이상 오르는 등 시장에 거품이 끼고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시장이 거품이 껴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다면 주식시장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변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연준의 조금 태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보입니다. 예. 연준이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연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왔는데 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 그러니까 이른바 대차 대조표거든요. 예.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조금 태도 변화를 보였다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기울기가 오히려 밑에 쪽으로 지금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는 그런 네,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난 11월에는 뉴욕 연준이 레포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여러 악재에도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연준이 언제든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네. 그런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뭐 중단되거나 혹은 지연되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 좀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 한 번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연준 역시 지금 실물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은 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16, 17일 미국 의회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말 그대로 돈 폭탄이거든요. 예. 연준이 그 공급한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연준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많은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들어가면서 그 자산시장 거품을 끼고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심화할 수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자산 시장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네. 혹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모든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사태처럼 장기간 축적된 불평등은 결국 돌고 돌아서 사회의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 의회에서는 연준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의회 감독위원회가 연준과 재무부가 그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회사채 시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회사채 매입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제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질수록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 범위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경제가 이모저모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그 유럽과 미국의 그 PMI 지수가 나오는데요. PMI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 그 물건을 구매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인식하는 경기 인식을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회사에 얼마나 물건을 살 것인지 경기가 좋으면 많이 살 것이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적게 살 것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이라던가 직관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월 PMI 지수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있는 그 구매 관리자들의 경기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 보복 소비가 조금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조금 서비스업 지표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반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또 24일에는 그 IMF가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3.0%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얼마나 수치가 내려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또 서비스업 PMI가 23일에 발표가 되고 24일에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